마이크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잘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게 저희가 그때 녹화한 지 한 2주 벌써 지났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음 그, 주면 또 설날이고, 네. 네. 그냥 영업하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음, 홈페이지 계약 들어온 거 있으면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SEO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많고, 음, 또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은 네이버 블로그 아직도 하시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점 같은 거 좀 짚으면서 음,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하면은 노가다성이 뭐 짙으니까 음, 그거를 이제 좀 SEO로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갈 생각입니다. 음, 그러면서 어 일단 지금 제가 고객님 한 분 맡고 있긴 한데 그분 거 사이트는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그걸 음,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제가 성과 낸 것도 좀 보여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블로그가 아직도 사람들 블로그 하면 다 네이버 블로그 생각 많이 하니까 일단 거기에 음. 대한 그 생각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요런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SEO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던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궁금하고. 네. 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네. 꿀팁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이버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고 그걸 보통 C랭크라 표현하더라고요. SEO 쪽에서도 보면은 도메인 지수라든가 이제 페이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높을수록 그만큼 그 사이트가 되게 오래되고 신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다이아 플러스 로지라는 게 있어요. 구글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NLP라는 그 이제 뉴런 러닝 프로세스라는 그런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잡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 키워드에 동의어들 몇 개 다 넣는 거예요. 구글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는 글을 봤을 때 그 글을 맥락을 보고 이 애플이 사과인지 아니면은 그 IT 기업 애플인지 그거를 구분짓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쪼금은 비슷비슷하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거였어요. 일단은 그 자연스럽게 링크 같은 걸 못 주고받아요. 네이버는 또 블로그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그게 최신성 점수 때문에 금방 글이 사라져요. 네이버 블로그는 솔직히 말하면은 마케팅보다는 약간 노가다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구글은 하나 올려놓으면은 좀 그게 네. 지속성이 좀 있는데, 네. 네이버는 뭐 하나를 올려도 그게 꾸준하게 그 상름이 노출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한 2달 정도 하면은 아무리 최저가라도 떨어져요, 글이. 음, 순위가 1 위였던 게 3, 4위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네이버 블로그는 약간 좀 사람들 후킹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약간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럴 때 네이버 블로그 쓰려면은 솔직히 자신감 없어서 못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음, 그렇다가 뭐 고객님을 통해서 뭐 저 같은 웹사이트 제작하다 보니까 뭐 고객님이 제 웹사이트 제작해 가지고 뭐 매출을 낸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뭐 잘 만들어도 어쨌든 카톡해도 그냥 간단한 뭐 소통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솔직히 내걸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거기에 대한 되게 약간 좀 힘든 점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대행사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구글 SEO를 옛날부터 마케팅에서 일할 때 알게 됐고 그거를 작년 2 월부터 좀 제대로 키웠던 거죠. 역시 여기서 보면은 저는 얘가 블로그 쓸 때도 그냥 글 같은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검색했을 때 뭘 궁금해할까 그걸 기반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이 문의가 좀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할 때 성과라든가 사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제대로 어필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쓸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왜 검색했을까? 그리고 이 키워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 그리고 경쟁사들은 어떤 이 키워드 통해서 어떤 글을 많이 썼을까? 그거를 약간 좀 분석해 가지고 최대한 그 경쟁사들이 안 쓴 글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요런 식으로 비개발자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툴 4 가지 총정리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글만 쪼금 잘 쓰고 약간 좀 컨텐츠 같은 거를 기획 같은 거 잘하면은 SEO 통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무궁무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네이버 블로그는 항상 사례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카톡 주고받은 내용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도 한 10장 이상 써야 돼요.
왜 경쟁사가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키워드 쳤을 때 경쟁사가 만약에 이미지 10개 정도 썼으면은 네이버 블로그 무조건 10개 이상 써야 돼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꼭 고런 거에 대한 좀 이제 그 리스크가 좀 덜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많이 느꼈고 그 가치를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SEO는 약간 좀 마케팅하는 데서 거의 약간 궁극적인 도구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태양계에 있는 태양의 역할이 저는 SEO 같고 그 태양 옆에 돌고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 그 목성이나 화성이나 지구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SNS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이제 영상 매체라든가 아니면은 브런치나 이제 아이버스나 이어플레인 같은 이제 글을 쓰는 글 매체라든가 그렇게 이제 공존하다 생각을 많이 들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되고 클릭해 가지고 이제 내 사이트인 SEO가 된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음. 그렇게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태양을 이제 그 뭐지? 태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변이 이제 공존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걸 또 SEO로 또 오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음. 중요하다 생각이 많이 음. 들었어요. 키워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높은 걸 잡으면 안 돼요. 메인 키워드 주변에 있는 서브 카테고리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음. 아무리 내가 글을 잘 쓰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미 구글은 알고리즘 통해 가지고 이미 1 위부터 10 위까지 다 노출시켰단 말이에요. 메인 키워드 그러니까 시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 검색 의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옆에 쳤을 때 양식을 라는 걸 쳤을 때 이건 약간 좀 의도가 확실히 명확해지죠. 나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쓰고 싶은데 양식이 뭔지 모르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키워드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쪼개면은 확실한 검색 의도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보고 나면은 '아 이 사람도 어떤 정보를 좀 원하는지 알겠구나.' 구글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떤 특정 주제에 있는 글들을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를 전문용어로 따지면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거든요. 음.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의 주제들 서브 토픽들이 있으면 그 토픽들에 모여 있는 아우르는 하나의 큰 덩어리 그 클러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계획서라는 이 키워드를 좀 잡고 싶으면은 사업계획서 양식에도 쓰고 사업계획서 예시라는 거에다도 쓰고 사업계획서 작성법에도 쓰고 요런 거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구글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는 사업계획서 관련된 키워드를 잘 잡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서랑 메인 키워드가 잡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하실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롱테일 키워드 이런 거 잡으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롱테일 키워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꼬리가 길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키워드가 아무리 길어도 한 단어가 3 글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5, 6 자는 그냥 훌쩍 넘어 가지고 키워드가 워낙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으니까 음. 그냥 사업계획서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서 원래 양식이면 외국 따지면 이게 롱테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롱테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키워드 선정이 어려운 거는 일단 요렇게 잡아가야 돼요. 내가 잡는 이 키워드가 과연 내 비즈니스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좀 판단은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 키워드 잡을 때도 그냥 아무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비즈니스랑 가장 좀 결이 맞는 키워드들 고런 거 잡는 게 더 중요해요. 키워드 리서치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 잡고 어떤 키워드 안 잡을지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거를 좀 해 봐야지만은 그 키워드 선정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했을 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검색하는 결과를 보고 그 상위 수치의 글들을 보면서 좀 추론할 줄 알아야 돼요. 경쟁사 블로그 한 5개 정도 상위 수치인 거 5개 정도 보면서 얘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됐고 이런 걸 쪼끔만 분석해 가지고 그걸 그냥 내 거 블로그에다 적용하면 돼요. 음. AI 돌리고 고 글을 보고 어쨌든 제가 그 주제를 많이 아니까 음. 거기서 잘못된 것만 제가 일부러 수정해 가지고 글을 올려 버려요. 예쁜 웹사이트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웹사이트 이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 음. 근데 거기에 대한 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 웹사이트마다 그 고유의 스타일이나 개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무작정 이쁘게 만들면은 그 웹사이트가 주는 가치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AI가 어차피 그 주제에 대한 정보를 딱 음. 평균치로 잘 정리해 주잖아요. 음.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관점이나 그 차별화 포인트가 있으면은 고것만 딱딱딱 녹여 주는 거예요. 음. 옵시디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옵시디언이 그 마크다운 구조가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복제하면 워드프레스에 그대로 올라가요. 음. 그 상태에서 다시 일로 들어와서 여기 워드프레스 페이지 보이시죠? 음. 저는 도입부만 이제 이거만 따로 컨트롤 X 해 가지고
딱 여기다만 미리 세팅해 놔요. 왜냐면은 제가 그 도입부랑 그 글 본문 사이에다가 목차를 넣어 놨어요. 근데 알트 텍스트를 넣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 이게 p 태그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지우고 이 상태에서 공개를 누르면은 제가 이미 예전에 심었던 디자인대로 해 가지고 사이트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브레드크럼이고 제목, 음. 날짜, 조회수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이 목차. 이 목차를 제가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도입부만 따로 해 놓은 거예요. 음. 워드프레스 타이핑이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노션은 좀 느려요. 노션 약간 좀 버벅거리긴 좀 있어요. 좋은 툴이긴 한데. 사이트 구조화 경량화. 사이트 구조화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H2 그거 하면 되는 거고 경량화는 이미지를 좀 뭐지? 최대한 용량 낮게 써야 돼요. 보통 이미지 확장자가 PNG란 말이에요. 이미지 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코드를 좀 최적화하면 좋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그 이미지만 업로드 하실 때 PNG를 그 뭐지? WPB라는 그 확장자를 바꿔서 업로드하면 좋겠다.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WPB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PNG 뭐 컴프레션 해 가지고 여기서 이미지를 또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I love 이미지. 얘가 제일 좋아요. JPG 넣으면서 그거를 압축시키면은 용량이 81kb에서 32kb로 많이 줄어요. 웹사이트 접속하는 것 뜻은 이미 웹사이트에는 컨텐츠를 이미 고객 입장에서 다 다운로드 받는 건데 그걸 보통 트래픽이라 불러요. 이미지가 워낙 뭐 어쨌든 그림이다 보니까 좀 용량이 많이 차지하니까 음. 최대한 이거를 많이 감축시켜서 업로드하는 거죠. 네.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제공한 사이트 그런 음. 데는 다 1메가 넘어요. 이미지 업로드할 때 다 이렇게 압축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음. 사이트 경량화 핵심은 진짜 이미지 파일 아니면은 뭐 서버 호스팅이 좀 사양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거 좀 최적화하는 거 특히 뭐 랭크매스나 뭐 요스테스 통해서 한다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음. 그거 솔직히 신호등을 무조건 초록색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컨텐츠. 이걸 내가 왜 쓰고 사람들이 왜 읽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여기에 말한 대로 내부 링크, 외부 링크 넣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음. 키워드 밀도가 있는데 고 정도 맞춰주면 좋아요. 그냥 고객들이 읽고 싶은 상황이나 그 뭐지? 환경에 맞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조건 몇 가지 방법, 뭐 꿀팁 4가지 이렇게 쓰면은 글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지양하면 좋겠다. 일단은 글을 로직에 맞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읽고 싶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정답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이제 그 키워드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했지 나중에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키워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비즈니스 뭐 마케팅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은 마케팅을 바로 찾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연관 키워드 바로 나와요. 일단 마케팅 학과는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마케팅 학과에 지원하려는 그러니까 대학교들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고 음. 직업도 제외해야 될 것 같고 사이트도 좀 애매하니까 지우고 음. 그 예시, 뜻, 종류, 전략, 막 방법 이런 걸 몇 개 추출하는 거고 그러면은 마케팅 뜻에 관련해서 검색했을 때 이거에 대한 또 연관켜서 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난 혼자 하기 좀 귀찮고 번거롭다. 음. 그럴 때 이제 SEMrush라는 툴을 사용해서 쓰는 거죠. 음. 그러면은 여기 키워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잡고 싶은 키워드를 조금씩 고르는 거예요. 음. 약간 상대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고 이 경쟁 강도도 볼 수 있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게 잡을 수 있는지 좀 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CPC를 왜 보냐면은 CPC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키워드는 돈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음. 키워드로 만약에 SEO 콘텐츠 쓸 때는 그건 약간 전환될 콘텐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해외에서 나오는 4가지 방법이란 뜻인데 뭐 인텐션, 내비게이셔널, 그리고 트랜잭셔널, 그리고 커머셔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음. 우리나라 키워드 상황에 맞진 않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키워드는 다 광고 키워드예요. 광고 키워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전환 키워드가 많다는 뜻이에요. 키워드는 총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냥 검색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는 것들. 그걸 이제 정보 탐색이고 음.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서비스를 좀 아는데 뭔가 방법의 노하우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약간 좀 고려 같은 단계에 갈 수 있는 거고 음.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CPC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전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EO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것도 어찌 보면 퍼널이에요, 퍼널. 음. 퍼널인데
그 버널의 맨 하단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 가지고 그냥 롱테일 키워드만 잡았었는데 음. 그것보다는 먼저 구매에 직결된 키워드들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거 통해서 내 비즈니스에 맞는 전환 키워드를 먼저 잡고 그걸 먼저 다 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검색량 적지만은 경쟁도 작은 롱테일을 다 띄우면서 계속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돌면은 이제 거기서 잘된 것들을 뽑아 가지고 또 스레드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릴스도 찍고 다 하는 거예요. 키워드 플래너는 그 구글 광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근데 그게 원래 SEO용이 아니라 그 구글 키워드 광고 그러니까 구글 애즈 그 용도예요. 음. 키워드 플래너. 여기서 새 키워드 찾기 누르면은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찾고 싶은 키워드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평소에 봤던 경쟁사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네. 여기다 때려 박아서도 키워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평균 검색량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이제 SEMrush 같은 툴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서비스 찬다 뜻이니까. 음. 근데 이거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예를 들어 내가 20개 30개 찾았어요. 거기서 이거 보면서 쪼금씩 이제 좀 분류를 해 봐야 돼요 스스로. 음. 이게 CPC가 아무리 높아도 약간 '전환보다 약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고런 걸 좀 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걸 통해서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서프 그러니까 검색해 봐 가지고 검색 결과된 광고라든가 그 상위 노출된 페이지를 보면서 이게 전환 쪽인지 아니면은 좀 그냥 그래도 CPC는 있지만은 약간 찾는 위주인 건지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된다 생각해요. 키워드 플래너에서 저 키워드 아이디어를 다운로드하면은 그냥 저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걸 해 가지고 뭐 이제 메이크 통해 가지고 자동화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검색량이 낮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네이버 점유율이 높아서 구글이 낮은 것뿐이지 이게 하나 잡히면은 여러 키워드가 잡혀요. 음. 구글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은 네. 내가 특정 키워드로 좀 상위 노출되면은 다른 키워드도 상위 노출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SEO의 핵심이에요. 글 잘 쓰면은 키워드 하나 본 게 2개 이상 3개 이상 모을 수 있어요. 음. 근데 구글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주제로 많이 잡히는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걸 주제로. 통해서 보면은 네. 네. 예를 들면 I'm SEO라는 게 잡혔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콘텐츠 또 하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노출된 것들은 산입된 것들은 그냥 굳이 안 건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의 그래도 1 페이지까지는 보고요. 노출 15 위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오긴 들어오고 음. 16 위부터는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 거기에 걸려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찾아 가지고 나중에 그 키워드 잡아서 그것들을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CTR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음. CTR은 이제 좀 제가 생각보다 낮은 편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것 통해서 CTR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메타 디스크립션에다가 그 사람들이 클릭하기 유발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아이맥 단점을 쳤을 때 이 제목 밑에 붙는 요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메타 디스크립션이거든요. 메타 이런 걸 디스크. 이제 보면서 좀 개선시킬 수 있어요. 진짜 이거 꼭 알아야겠네, 사이트 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요거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를 잘한 다음에 실제 결과 돌려보고 예. 계속 A/B 테스트 같은 거 해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분석하면서 이거를 잡아가야 돼요. 진짜 그쵸. SEO를 예. 제대로 하려면은 요거까지 하면 되게 좋긴 하죠. 왜냐면 이것도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음. 클릭률은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클릭률을 좀 더 올리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키워드 플래너랑 키워드 그 방금 이 구글 서치 콘솔 이거 두 개만 해도 일단 진짜 대박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 플래너랑 그리고 서치 콘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GA4 그것까지만 해 가지고 제대로 분석해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타짜가 히트맵 분석해 준단 말이에요. 예예. 글마다 어디에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글마다 히트맵이 딱 나와요, 하짜라는 게. 그거 음. 통해서 분석해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문장이 이탈이 많이 된 거 아니까 나중에 또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히트맵 분석이에요. 근데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싸진 것 음.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같은 거 그냥 계정한 다음에 추적 코드 받아서 그걸 그냥 코드에다 심으면 끝나거든요, 사이트가. 그래서 랜딩 페이지 하신 분들이 요거 많이 썼어요, 음. 해외에서. 랜딩 페이지에 광고 돌리고 핫자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근데 빨간색이 음음음. 이렇게 많이 나눠진다. 그럼 여기 이탈 많이 되니까 여기 바꾸고. SEO 하려면 SEO 한 2-3달 지켜보고 이걸 바꾸는 게 가장 좋겠죠. 음. 그러니까 요것도 보고 GA4의 체류 시간도 보고 구글 서치 콘솔에서 그 뭐지? 데이터 다 보고.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SEO를 제대로 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글만 계속 잘 써도 충분하다. 나중에 되면 이것도 최적화는 해야겠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좀 오래된 서비스였지 않나요? 아 이거 나온 지 엄청 됐죠. 키워드 선정이랑 사이트 구조화 경량화, 서치 콘솔 사용, SEO 점수 확인 방법, 그리고 키워드 선정의 어려움 이거 다 해 드렸어요. 음. 다음에 하면은 이제 뭐 제가 컨텐츠 SEO 거기서 좀만 더 깊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SEO에 대해서 좀 오해 같은 거 이것도 몇 개 더 풀고 그렇게 음. 하려고 해요. 궁금한 게 네. 구글에서 네이버도 뜨고 티스토리도 뜨고 어쨌든 다 뜨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네이버가 안 네. 뜨진 않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네이버로 했을 때 되게 이제 물량으로 뭔가 많이 뽑아내야지 네이버 안에서는 상위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고,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는 건 또 구글에서 이게 좀 상위 노출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럼 음. 결론적으로 네이버로 블로그를 쓰고 구글로 노출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것도 있나요? 음. 저희가 조작을 못 해요. 네이버 블로그가 예. 왜 구글에 노출되냐면은 네이버 블로그 주소 보면 알겠지만 네이버 점 옆에 서브 도메인 블로그 붙잖아요. 음. 항상 네이버 블로그 주소가. 그 음.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거기 글 쓰더라도 도메인 주소가 똑같아요. 어떤 블로그든 다. 음. 네이버에서는 다 지수로 갈리지만은 구글에서는 다 똑같아요. 네이버는 뭐 상위 노출된 글이 하나 있으면은 지금 보이고 있구나. 뭐 이런 뭐 글이 하나 있으면은 자 이거랑 이거 어쨌든 다 그냥 블로그 음. 글이란 말이에요. 인용구. 그러니까 인용구를 네이버는 좀 좋게 봐요. 음. 구글은 그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랑 구글 글이랑 똑같이 써도 구글 에서는 글을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그냥 결국 피탭은 일반 그 문장이랑 똑같이 받아들인다, 구글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아무리 글 잘 써도 내가 구글에 노출시키는 거는 어렵다. 네이버 블로그 잘 써서 뭐 구글 노출시키는 거 그거 아무도 못 가르친 거예요. 네이버는 약간 솔직히 운이 영역이에요. 예. 네. 네이버 노출해서 네이버끼리 하는 거는 이제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약간 C랭크라고 하는데 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게 편차가 있겠지만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서프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구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높든 낮든 간에 다 어쨌든 블로그.네이버라는 지수가 다 있고 그게 다 음.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이다. 네이버는 애초부터 도메인 지수가 높기 때문에 만든 지 오래된 사이트고 운영도 되게 오래 했고 트래픽도 많고 거의 유튜브만큼 유튜브도 아니지만은 유튜브 정도에 준할 만큼 그 정도 되게 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노출된 거는 럭키이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네. 네이버 블로그랑 구글이랑 병행해도 상관없다. 대신 음. 네이버 블로그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악영 탈 수 있으니까 음. 거기다 네이버 블로그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링크 그 외부 링크 심으면 안 돼요, 함부로. 내부 그걸 다 링크. 스팸으로 처리하더라고요. 네. 네. 금방 블로그 저품질 먹어요. 거의 약간 뭐. 세국 정치랑 비슷해요. 와. 네이버 모두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6개월? 음. 6개월 뒤에 이제 서비스가 완전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도 되게 좋은 채널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거안에 갇힐 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뭐 DB 온다 쳐더라도 그게 어떤 걸 통해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어떤 글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 제대로 추적이 잘 안 되죠. 진짜 네이버 블로그는. 이거 안 만들면은 뭐 블로그하기 너무 음. 어렵더라고요. 음. 구글은 담백하게 글만 잘 써도 키워드마다 이미지 넣으면 더 좋긴 좋아요. 네이버 블로그 쓰려면은 뭐 이미지도 준비해야 되고 썸네일도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글 쓰게 후킹하려면은 약간 좀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 입증도 해야 되는데 구글은 그게 필요가 없이 오로지 그 글로 녹이면 되니까 음음. 좀 담백하다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이제 우리나라도 SEO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해외처럼 키워드가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해외는 진짜 SEO가 뭐 당연히 경쟁도 엄청 치열하지만은 상대가 약한 데도 되게 많아요. 약간 SEO 문화적 하신 차이도 있을 분들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즘에도 이제 같이 SEO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SEO를 이제 많이 알려주신 많은데 그런 음. 분들이 좀 더 많이 많아져 가지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SEO 시장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저희 곧 2 월에는 또 이제 저희 클래스도 하니까 그 클래스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저희 웹핏 대표님 상무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